TSMC 시가총액도 삼성전자의 거의 1.5배 이상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100조 받을 수 있는 회사가 30조, 미국에서 30조 이러면 중소기업이네. 삼성전자는 과연 실적을 찍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데 믿어야죠. 이때까지 그래도 잘 해왔으니까 1등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부가 늘어나는 거예요. 부가. 예, 부가 늘어나는. 그 부가 늘어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여실하게 느끼는 게 이번에 저희 찾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웰스죠. 그러니까 네. 총 자산이 170조가 넘더라고요. 미국의 GDP가 28조가 됐어요, 이번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GDP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규모를 네.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170조 달러군요. 110조 달러, 170조 달러,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 부머들도 그렇고 은퇴할 만하더라고요. 은퇴할 만하죠. 네, 그러니까 좀 맞네. 집값도 그렇고 너무너무 그 부자들인데 사실 그거 알고 보면은 결국은 주식이 많이 올랐고 네. 그 주식을 국민들이 들고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그 점을 좀 잘 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게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모두가 everybody win 하는 전략이에요. 예. 기업가도 그 정도 30%? 보통은 법인세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인 양도 차익도 그렇고 한 20에서 30%는 내고 인컴 텍스 맞아요, 우리 맞아요. 뭐 40%씩 내잖아요.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증여 상속세를 60% 정도 내다가 30% 해줘? 그러면 기업의 시가총액 가치를 누르려고 하는 시도를 누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은 눌러놓느냐면 세금 적게 내고 그리고 2세한테 증여하고 2세가 또 3세한테 증여하고 하면서 그냥 월급 빼먹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월급을 두고 주고 빼먹으면 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업의 경쟁력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2조 달러 넘었잖아요. 2조 달러입니다. 네. 2조 달러면 2,600조가 넘었어요. 네. 2,600조면 참 창피한 게 아니 코스피보다 코스피랑 코스닥 다 합쳐도 2,600조가 안 돼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한 기업의 시가총액도 보다도 안 되잖아요. 그 나라의 대표 기업의 1등의 시가총액이 얼마야? 뭐 이랬는데 삼성전자 450조인데 얼마 전까지 도요타가 또 밑에 있었는데 네. 도요타 최근에 한 600조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대만은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대만은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대만에는 대기업이 없고 전부 다 일본이나 미국 기업에 좀 약간 하청하는 역할을 한다. 폭스콘도 그랬고. 근데 지금 뭐예요? TSMC. 그렇죠. TSMC 시가총액도 삼성전자의 거의 1.5배 이상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시가총액 자체가 비즈니스 딜 할 때도 너네 회사 마켓캡이 얼마냐 이래 본다고요. 보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100조 받을 수 있는 회사가 30조 가서 명함 내밀면 미국에서 30조 이러면 중소기업이네 이런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산업의 경쟁력 가지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렇게 저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돼야만 한다라는 당위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방향성이 또 명확하기 때문에 이보다 뭐 더 안 좋아지겠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네. 기대감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님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밸류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저기 옆에 저기 있잖아요. 국회에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들어가 보면 대표님 이제 오시기 전에 영상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좀 좋게 보시는 종목들이 좀 확실하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싸면 다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싼 주식이 더 싸질 주식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되지만 2022년 뭐 그때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 주가가 박살났을 때도 이럴 때 핵심 우량 기업이 바겐세일 할 때 사셔야 됩니다. 네네. 다들 주식이 좋다 할 때 그때 좀 칵테일 파티가 뭐 너무 무르익었을 때 그럴 때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할 때
핵심 우량 기업을 사면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의 핵심 우량 기업들, 뭐 일본의 그리고 유럽의 핵심 우량 기업들 많이 올랐어요. 부담스러운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 기업의 핵심 우량 기업은 이 신뢰가 좀 많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아하. 예, 신뢰가 좀 떨어져서 지금 많이 이탈을 하면서 여전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1등 기업들,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네이버, 카카오도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뭐 또 네. 빠지고 있잖아요. 네이버도 20만 원 깨지고 있고 이러는데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보면 그 기업의 이익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있고 한참 옆으로 기다가 한 방에 올라가는 주식이 있고 그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금리라든지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게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굉장히 지지부진하지만 과거에 코로나 직후에 그때 빅7 종목이 올라갔을 때 그때도 삼성전자 6만 전자였어요. 네. 네, 지금은 8만 전자인가? 8만원 근처만 가면 다시 밀리니까 그 레벨이 한 2만 원 올라오기는 했었는데 여기서 되게 짜증나고 지루한 구간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과거의 주가 사이클하고 삼성전자의 이 피어 그룹들 내 주가 사이클하고 보면 그래도 대충 예측이 돼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메모리 3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1년도에 98불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거의 고점 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때 당시에 16만 500원이었는데 이번에 고점 돌파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96,800원이었는데 너는 왜 지금 75,000원에 있니? 왜 주가가 차별화됐을까? 지금은 AI 반도체. AI 중에서 독보적인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가 일단 1등. 예, 그 영업이익률을 보면 되거든요. 네네. 영업이익률이 60-70% 나오는 어마어마한 지금 독점력을 갖고 있는 거죠. 물을 팔아도 그 정도 안 나오겠어요. 야, 진짜 물을 팔아도 그 정도 진짜. 안 나오는데 그래서 얼마나 이제 독점력을 갖고 있느냐를 이렇게 피라미드로 생각해 보면 얘 아니면 안 돼라는 제품부터 지금 주가가 올란 거고요. 그 다음에 GPU를 팔기 위해서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한데 하이닉스의 HBM3가 또 거의 독점적인 공급을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전고점을 또 메모리 3사 중에 올렸고 야 HBM3 다음 단계 HBM3E 우리가 3월부터 이제 양산해라고 마이크론이 발표를 딱 해버리니까 그죠. 거기도 마이크론이 8만 전자 80불짜리 회사였는데 90불 뚫어버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HBM3E에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8단인데 우리는 12단으로 할 거야 라면서 얘기는 했어요. 개발하고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양산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너네 그 수율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이 AI 모멘텀에 있어서 소외되어 있는 거죠. 실적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숫자를 못 내주고 있는 거죠. 엄청난 AI, 챗GPT가 2022년 11월 달에 나오면서 지금 AI 모멘텀이 막 무르익고 있는데 내러티브는 완성이 됐는데 넘버가 지금 안 나오는데 넘버 나오는 회사부터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는 과연 넘버를 실적을 찍어낼 수 있냐? 찍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데 믿어야죠. 뭐. 믿어야 된다. 네, 삼성전자는 이때까지 그래도 잘 해왔으니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주가도 차이가 나지만 밸류에이션도 차이가 나버려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올라가 버렸고 네. 삼성전자는 못했는데 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AI 반도체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삼성전자 대응이 많이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거고 이 엔비디아하고의 독점 계약을 하이닉스한테 뺏겼다는 사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것이다. 약간은 양치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작년부터 될 거야 했는데 안 돼서 조금 그러니까요. 실망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저 학생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늘 전교 1등이었는데 고1까지 전교 1등 하다가 고2부터 성적이 지금 뭐야 3등? 그쵸. 근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니까 요즘 혹시 뭐 여자친구 사귀나? 아니면 게임에 빠졌나? 네. 그러면서 실제로 공부 잘하던 학생이 뭐 어느 선에서 이렇게 탈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잠깐 여담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자성의 목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얘기가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뭐 내부에 계신 분한테 들은 얘기긴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내에서 부서에서 권위가 조금 올라간 부서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냐 그랬더니 홍보부라고. 홍보부? 네, 그 지금 JY가 네. 여기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적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자조 섞인 얘기나 좀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은 것들이 또 한편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길거리에서 찌라시 하면서 점심 때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 여기 네. 오세요 네. 하면 우리가 안 가잖아요. 오히려. 맞아요. 아니 그 정도로 장사가 안 되나?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홍보부가 제일 바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자, 삼성전자는 다시 전교 1등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맞아요. 이 부분에 핵심이죠. 있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하나씩 좀 따져보면, 저도 이제 축구하는 후배들 중에 삼성전자 다니는 후배들이 좀 있어서, 네. 매주 물어봐요. 매주. 매주. 네, 열심히 네. 좀 해라 하면서 뒤통수도 좀 때리고, 네. 축구하러 나올 때가 아니야 하면서 그러는데, 그 후배한테서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 내부자 정보와는 상관없이, 자, 최근에 보면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지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에 반도체 공장 짓는 거는 되는데, 네. 왜냐하면 인력. 네, 최근에 미국에다가 TSMC가 공장을 25년부터 가동하려고 했다가 연기했잖아요. 애리조나에 있는 거. 네. 네.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뽑는다고 해도 그 삼성전자 후배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바쁘면 예, 반도체 사이클이 업턴해가지고 바빠지면 뭐 야간 근무, 교대 근무 한다는 거죠. 근데 미국의 노동자들한테 오늘 밤에 일해야 돼. 안 통하는 거지. 내일 새벽까지 야간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그게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대만하고 일본에서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또 트럼프도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 자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미국 내 리쇼링하게 만들고 프렌드 쇼링하게 만들면서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야 할 건데 그러다가 반도체가 전부 다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 아닌가 이럴 수가 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또 해줬고요. 그거 말고도 뭐 이것저것 많은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HBM에서 2까지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5%고 나머지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10%였잖아요. 네, 맞아요. 에이, 그 시장이 작아서 그거 큰 돈 안 돼. 약간 방심했죠. 방심한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뭐 별동 부대 이런 것도 막 구성하고 예, 그래서 비상경영이네요. 지금. 비상경영. 예, 정신 차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교 1등 하는 학생이 자꾸만 딴 생각을 할까 봐 그런 건데 정신 차렸다는 거죠. 정신 차렸으면 그동안에 쭉 1등에 왔으니까 1등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업사이드는 굉장히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것까지 같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크론이 보여줬잖아요. 네. 3E 생산한다라고만 해도 네. 정고점까지 그냥 한 방에 와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96,800원 갔을 때 마이크론 98불 갔었고 떨어질 때 51,800원 갔을 때 마이크론은 40불대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90불 후반까지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우리도 양산한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그 양산에 대한 이 콜 테스트를 엔비디아는 과연 삼성전자 눈에도 콜 테스트 통과냐 패스냐 페일이냐 뭘 찍어줄까 부분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매출 총이익률에서
HBM3가 쇼티지라서 이쪽이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HBM3랑 이렇게 모듈화 시켜가지고 이제 GPU 뭐 H100 이런 걸 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HBM3의 가격이 계속 올라오는 게 우리의 이익을 좀 까먹을 거다. 엄청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이닉스 외에 이거 밴드를 다 변환시켜야죠. 바게닝 파워라고 하죠. 협상력. 이게 두 명이 있어야 너 싼 거 갖고 와봐라 할 때 이제 좀 싸게 사와야 이익이 좋아질 텐데 한 명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은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있어도 우리만큼 양산 못할걸요. 셀러스 파워가 있었던 거죠. 판매자가 더 갑의 위치에 있었는데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의 제품에 대해서 콜 테스트에서 저는 패스를 찍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걸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두 번째는 저는 지나간 리포트를 잘 봐요. 96,800원 갔을 때는 사람들은 왜 이 가격에 삼성전자를 샀을까? 그때 이제 12만 원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12만 원 리포트를 다시 쭉 보면 삼성전자의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지금 TSMC가 독보적인 1등을 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도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한 20%까지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시스템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면 뭐 카메라 센스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만 카돈 인수한 거에서도 이익이 얼마 나오고 뭐 디스플레이 뭐 등등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순수 반도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 주가 상승률이 느릴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 일반 레거시 공정에서도 지금 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요. 근데 나머지 보면 핸드폰 지금 갤럭시 S24가 25일 만에 1,000만 대 돌파. 역대 가장 뭐 빠른 속도 중에 하나로 잘 팔리고 있어요. 핸드폰이 잘 팔리면 나머지가 또 다 잘 되잖아요. 잘 되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이 그동안에 중국에서 핸드폰이 너무 안 팔렸거든요. 그 1년에 핸드폰이 많이 팔릴 때는 중국에서만 5억 대 이상 팔렸거든요. 근데 재작년 2억 7천만 대, 뭐 2억 6천만 대 이랬어요. 근데 작년에 화웨이에서 나온 메이트 7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중국의 핸드폰이 되게 잘 팔려요. 핸드폰이 다시 돌아서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이제 팔 수 있는 메모리에 크게 PC, 모바일, 서버 뭐 이런 거에서 일단 모바일 쪽이 그동안에 너무 공급 초과 상황이었는데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삼성의 온 디바이스 AI가 처음 장착된 이 핸드폰도 잘 팔리고 있고 아무리 반도체가 잘 돼도 핸드폰에서 계속 적자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옛날에 LG전자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발목 잡는 비즈니스가 없다는 거죠. 디스플레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 파운드리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TSMC가 전 세계 파운드리의 60%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뭐 한 800조까지 올라왔죠. 그냥 좀 계산하기 쉽게 시가총액이 600조라고 보자고요. 얼마 전에 뭐 600조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점유율이 9몇 %까지 갔다가 최근에 11, 12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파운드리 시장의 10%만 가져와도 시가총액이 60조는 또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450조에서 60조가 늘어나면 그것만 하더라도 15%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8만 원, 7만 원 기준으로 15%만 올라가더라도 거기서 만 원 더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죠? 자, 그런데 근데 파운드리는 넘사벽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제는 게이트 올라운드 기술로 3나노까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선전 보고를 벌써 작년 가을에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시장은 쪼그라드는 시장이야 하면 안 되잖아요. 파이가 커지는 시장이어야 되는데 그쵸. 파이도 커지고 점유율도 늘어나면 금상첨화인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 파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이 파이가 커지는데 TSMC에서 그걸 다 처리를 못해서 지금 그 물량들이 넘어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책과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부 정책과 맞서지 말라. 중국의 사드 보복하니까
중국 소비주를 박살났듯이 그러면 미국 정책은 지금 뭐냐?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라. 예. 워런 버핏이 TSMC 주식을 샀다가 이번에 작년에 그 워런 버핏 주총 가지 네, 않으셨습니까? 네, 맞아요. 주총 갔을 때 그 질문 나왔다면서요? 맞아요. 네, TSMC 주식 왜 파셨습니까? 보통 사면 10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한 3개월 만에 줄였나요? 한 6개월 만에 줄였나? 바로 줄였잖아요. 그죠? 네, 바로 줄였었거든요. 그랬더니 워런 버핏이 대답하기를 I don't like the location이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TSMC 좋은 회사인데 TSMC의 공장이 있는 그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왜? 지정학적 리스크. 아하. 근데 대만은 시진핑이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대만 그거 곧 우리가 다 흡수 합병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전쟁이라도 나면 뭐 엔비디아 GPU부터 애플 칩까지 뭐 웬만한 거는 다 TSMC에서 다 만들어 주는데 야 TSMC 공장이 중국에 넘어가거나 오히려 중국에 의해서 파괴가 되면 어떡하지?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대만이 문제가 돼서 TSMC가 문제가 된다. 애플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50% 들고 계신데. 아무튼 그런 게 깨름직해서 네. 들고 있는 거, 에이, 그런 게 안 나겠지만, 네. 혹시 모르니까 에이, 이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줄여야 된다. 미국의 정부의 정책이에요. 아하.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 파운드리의 2등이 누구지 봤더니 삼성이고 3등이 글로벌 파운드리부터 해서 근데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났어요. 2주 전에 인텔이 1.4나노 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와 뭐야 인텔이 해? 근데 28년부터 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 28년이면 뭐야 지금 하는 거나 왜 좀 지금 잘하지. 얘기하지? 그러니까 28년이면. 지금 하는 거나 좀 잘하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공부 잘했던 학생인데 요즘 계속 성적이 안 나와요. 이미 안 좋아요. 네, 거의 뭐 3년 내내 고등학교 1, 2, 3년 내내 해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인텔이 얘기하는 거죠. 28년, 5년 뒤에 내가 다시 전교 1등 할 거예요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삼성전자 후배한테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야, 인텔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인텔은 형님 CPU를 잘하는 회사지. 그러니까 이미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 학생은 수학은 확실하게 잘해요. 그렇지. 지금 영어를 잘해야 돼. 과학을 수학을 잘하거나. 확실하게 잘하는데 뭐 요즘 뭐 이 초등학생들 코딩 배우는 게 유행이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형님 그 코딩은 못해요. 이런 거죠. 그렇다면 시장도 커지고 정부의 정책은 미국 정부의 정책은 어쨌든 이 파운드리에 대한 독점적인 TSMC의 그런 시장 점유율을 좀 분산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거는 어디냐? 삼성전자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주가는 그동안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외국인이 왜 저렇게 마구마구 쓸어 담는지를 알 것 같다는 거죠.